나이가 들면 어느 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래 걷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젊을 땐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새 그 통증이 일상이 되어버리죠. 병원에 가야 하나,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다가도 정작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바로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근본 치료력입니다. 의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이 병원보다 공원에 더 자주 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결과를 다루는 일이라면 공원에서의 걷기와 움직임은 원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약보다 움직임, 수술보다 습관, 치료보다 생각의 전환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무릎 통증도, 허리의 뻣뻣함도, 체중 증가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사용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허벅지 근육 하나만 되살려도 수술 없이 통증에서 해방되는 분들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비결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습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해 100세까지 네 다리로 걷는 삶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도 다시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걷는 방법부터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걷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플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걷는 양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고 고개는 숙여지고 허리는 구부러집니다. 이른바 거북목 자세로 걷게 되면 몸의 무게가 무릎에 집중되어 관절이 마치 짐을 짊어진 것처럼 압박을 받게 되죠. 이때 생기는 미세한 충격이 쌓여 결국 연골을 닳게 하고 통증을 부릅니다. 올바른 걷기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10m 앞에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을 빼지 말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로 걸으세요. 어깨에 힘을 풀고 배를 살짝 당기며 복부의 중심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무릎이 받는 하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걸음의 리듬입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마세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이 바닥을 스치듯 지나간 뒤 마지막으로 발가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허리까지 펴집니다. 처음엔 20분만, 점차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평지 걷기만 고집하지 마세요. 가벼운 오르막길은 허벅지를 단련시키고 내리막길은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좋은 훈련입니다. 단 통증이 있을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리한 걷기는 연골 재생보다 손상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근육을 깨우고 혈관을 정화하고 무너진 자세를 바로잡는 전신 회복의 루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허리를 펴고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걷는 방법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근육을 살려야 오래 걷습니다. 걷는 법을 바로잡았다면 이제는 다리의 엔진, 즉 허벅지 근육을 살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반대로 운동을 안 해서 무릎이 더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약이나 연골 주사가 아니라 그 주변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넙다리 내갈래근대 태사두근과 안쪽 허벅지의 몽근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며 오자다리가 되고 무릎뼈와 연골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을 되살리는 것은 곧 평생 내 다리로 걷기 위한 근본 치료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의자에 앉은 채로 양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고 꽉 조이는 동작을 해보세요. 5초간 힘을 주고 5초 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몸근 운동만으로도 무릎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또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벽 발돋움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누워서 하는 발가락 오므리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끝을 오므릴 때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까지 긴장이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어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많이보다 매일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되살아나면 계단이 두렵지 않고 조금 먼 길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이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의 열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며 노화를 늦추는 생명기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약해지지만 운동으로는 언제든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 보세요. 여전히 반응하는 그 탄력이 당신의 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 5kg만 줄여도 무릎은 젊어진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체중입니다. 사람의 무릎은 걸을 때 체중의 약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즉,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350kg의 압박을 견디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단 5kg만 감량해도 무릎에는 25kg에서 30kg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을 빼면 무릎이 편해진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지방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의 염증 수치가 함께 올라갑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관절 주변으로 퍼지면 연골을 보호하는 윤활액이 줄어들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 체중 감량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 연골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근육이 함께 빠지면 기초 대사가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신 장수 다이어트법을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게, 천천히, 규칙적으로입니다. 한 숟가락 덜 먹고 한 끼를 20분 이상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특히 15초 씹기 습관은 소화 효율을 높이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밤 9시 이후 금식입니다. 자는 동안 위장이 쉬어야 체내 염증이 줄어듭니다. 늦은 밤 간식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려 무릎뿐 아니라 심장과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을 달래는 습관만 들여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 통증이 줄어듭니다. 체중을 줄이면 무릎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지면 사람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5kg 감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걷기 시작하는 인생의 첫 5kg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숟가락을 한번 덜어내는 순간 당신의 무릎은 이미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근육보다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허리가 계속 아플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아니라 자세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근육을 단련해도 잘못된 자세로 걷고 앉으면 그 힘은 제 방향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통증을 키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자연스럽게 굽어지고 머리는 앞으로, 어깨는 안쪽으로 말립니다. 이 자세를 노년성 구분 등이라고 부르죠. 이때 몸의 균형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허리 근육은 상체를 버티기 위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그리고 무릎 부담까지 이어집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척추의 S자 곡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척추는 원래 S자 곡선을 그리며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곡선이 무너지면 충격이 그대로 관절과 디스크로 전달됩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CS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뒤통수 어깨 엉덩이 종아리발 뒤꿈치를 차례로 닿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배에 살짝 힘을 주고 10초간 유지하세요. 하루 3회 10초씩만 해도 척추가 제 위치로 돌아오고 목과 허리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은 앉을 때 허리 각도 90도입니다. 등받이에 기대기보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앉으세요. 허리가 곧게 서면 배가 당겨지고 복근이 자연스럽게 단련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내장기관의 압박이 줄고 소화기와 순환 기능도 함께 개선됩니다. 자세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순간부터 몸은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바로 세워보세요. 그 단 한 동작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바뀌고 오랜 통증의 원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자세를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올바른 정렬에서 비롯됩니다. 허리가 펴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세 리셋 시간을 가지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탱할 큰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5번째, 수술 없이도 연골은 다시 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은 한번 다르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라진 연골이 아니라면 기능 회복은 가능합니다. 연골이 닳았다는 건 단순히 조직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혈류와 근육 움직임이 줄어들어 영양 공급이 끊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움직임을 되찾는 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만 관절액이 순환하며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허벅지 근육 자극은 바로 이 관절액의 순환을 촉진해 연골 재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릎을 천천히 흔드는 다리 흔들기 운동은 통증 없이 관절을 자극하는 최고의 재활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들어 앞뒤로 천천히 흔들면 됩니다. 5분만 해도 관절 속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다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수술 없이 통증이 줄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들은 약을 더 먹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일정 시간 움직이고 근육을 단련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 약보다 강하다는 근거입니다. 반대로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쉬기만 하면 관절 주위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 수술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안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을 만큼 움직이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체온입니다. 찬 공기나 냉찜질로 무릎을 자주 식히면 관절 주변 혈관이 수축해 연골 회복이 더뎌집니다. 따뜻한 수건, 찜질이나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움직임, 체중관리, 근육회복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통증은 스스로 완화됩니다. 당신의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매일 걷고 근육을 쓰고 따뜻하게 지켜주면 연골은 다시 부드럽게 미끄러질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움직이면 무릎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코어 근육이 당신의 두 다리를 지탱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약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근본 원인은 코어 근육의 약화에 있습니다. 코어는 단순히 배 근육이 아닙니다. 복부, 골반, 허리,
엉덩이를 감싸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 기둥입니다. 이 코어가 약해지면 몸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고 그 결과 무릎과 발목에 불필요한 하중이 쏠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서 복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상체의 무게를 허벅지와 무릎이 대신 버티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즉, 코어가 약하면 다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내밀고 내쉴 때 배를 천천히 당기세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복근 깊은 곳이 수축되며 혈류가 개선되고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벽 짚고 무릎 올리기 운동입니다. 벽을 짚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90도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뒤 내립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한쪽 다리당 10회씩 하루 2,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길러 넘어짐을 예방하고 허벅지, 복근,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천천히 45도 정도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펴고 복부에 힘을 주며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부담이 적으면서도 복부와 골반 근육을 깊이 자극해 코어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코어 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바로 당신의 균형과 생명력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단단하면 넘어지지 않고 배에 힘이 살아나면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근육이 단련될수록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결국 건강한 다리는 복부에서 시작됩니다. 허벅지와 무릎은 코어의 지지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작은 긴장이 당신의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의 중심은 언제나 코어입니다. 오늘 하루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복부의 힘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100세까지 걷게 해줄 첫 번째 기둥 세우기입니다. 7번째, 발끝에서 시작되는 장수 신호. 사람의 나이는 얼굴이 아니라 발에서 드러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발의 감각과 순환 상태가 신체 노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류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냉증저림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발의 감각신경이 둔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균형을 잃기 쉬워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발끝의 건강이 장수의 첫 신호인 셈입니다. 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감각 회복입니다. 하루 한 번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실내에서도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온도와 질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신경 자극이 살아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발가락 벌리기 운동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발을 나란히 두고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오므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발의 근육과 혈관을 자극해 냉증을 완화하고 걸음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발 마사지입니다. 저녁에 TV를 보거나 잠들기 전 엄지로 발바닥 중앙용 처녀를 천천히 눌러보세요. 이곳은 피로 해소와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점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 발이 따뜻해지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심박수도 내려갑니다. 그 덕분에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다음날 아침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려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정맥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부종과 저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발의 온도는 곧 몸 전체의 순환 상태입니다. 발이 차갑다는 것은 혈류가 막혀 있다는 신호이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혈류도 감소해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따뜻한 사람은 뇌가 건강하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수건으로 닦은 뒤 손으로 천천히 발바닥을 문질러 주세요. 그 단순한 손길이 당신의 수면을 깊게 하고 내일의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발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번째, 약보다 강력한 셀프 치유력. 사람들은 통증이 오면 가장 먼저 약을 찾습니다. 진통제, 영양제, 주사 잠깐은 편해지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약은 결과를 다스릴 뿐 원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복은 내 몸이 스스로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이를 셀프 치유력, 즉 자연 회복력이라 부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응고되고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가 달려옵니다. 통증조차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를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어주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셀프 치유법은 손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내 손이 약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이 뻐근할 때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자극이 혈류를 개선하고 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은 자극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습관입니다. 찬바람만 스쳐도 무릎이나 허리가 시큰거린다면 그건 이미 혈액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찜질팩, 반신욕, 손바닥 마찰 이런 단순한 방법들이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피로를 녹여줍니다. 식습관도 셀프 치유의 중요한 축입니다. 과식이나 늦은 밤 식사는 위장을 지치게 하고 결국 몸 전체의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배를 70%만 채워라.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 몸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 그 마음이 회복을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염증이 빨리 사라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으로 먹을 수 있지만 몸의 치유력은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매일 손을 대고 온기를 느끼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이고 약보다 오래가는 회복입니다. 오늘부터는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으로 몸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 따뜻한 손끝이 당신의 몸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9번째, 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몸의 회복력을 꺼버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늙어가는 속도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하며 심장병과 치매의 발병률도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되 체념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마음은 몸의 세포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 근육 회복과 면역 기능을 끌어올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감사의 문장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허리가 뻐근한 것도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좀 쉬었다 가자, 자세를 바꾸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 신호를 원망하지 말고 대화하듯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뇌는 위축되고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친구와의 산책, 가족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결국 노화를 이기는 비결은 젊음이 아니라 마음의 활력입니다. 내 나이에 뭐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 마음이 근육을 깨우고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걸으며 웃는 사람은 세포 하나하나가 젊게 살아납니다. 건강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몸과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10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작지만 강한 변화. 우리는 늘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결심이 아니라 시작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의 몸은 오늘보다 더 굳고 더 무거워집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를 꾸준히 이어가는 힘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30초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폐가 열리고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식탁에 앉을 땐 의자에 깊숙이 엉덩이를 넣고 허리를 펴보세요. 그 작은 자세 교정 하나가 허리 통증을 줄이고 하루 종일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줍니다. 또한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공원, 골목, 아파트 단지라도 괜찮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내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동시에 단련하는 최고의 명상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과식하지 않았다. 20분이라도 걸었다. 물 1리터를 마셨다. 이런 사소한 실천이 바로 자기 회복 루틴의 시작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긍정 행동을 기억하고 그 습관을 다음 날에도 유지하게 만듭니다. 작은 성공이 쌓일수록 자존감이 오르고 면역력과 회복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나는 이제 늦었어. 이런 생각은 스스로의 회복 에너지를 막습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와의 협력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것이 진짜 진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일의 몸을 결정합니다. 몸이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걷기 10분, 물 한 잔, 허리 펴기, 감사하기. 이 4가지를 꾸준히 하면 몸은 수술보다 약보다 훨씬 깊이 회복됩니다. 오늘의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100세 인생을 지탱할 가장 강한 약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약통 속에도 수술대 위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걷는 법을 바꾸고 근육을 깨우고 체중을 줄이고 자세를 세우고 마음을 단단히 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관리,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10분 걷는 것이 내일의 1시간 운동보다 훨씬 값집니다. 하루에 한 번 몸을 움직이고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병보다 오래 살고 나이보다 젊게 삽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이제 내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인생 2막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고 웃고 감사하면 몸은 다시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이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병원 대신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보세요.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을 때 당신의 심장은 다시 젊어지고 근육은 미세하게 깨어나며 뇌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걷기, 호흡, 스트레칭, 감사 이 네 가지가 당신의 평생 주치의가 될 것입니다. 비싼 약보다 특별한 운동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진짜 명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아직도 내 다리로 내 인생을 걷고 있다. 이 말이 당신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젊음이 됩니다. 병원보다 공원으로, 약보다 걸음으로.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나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